결혼할 상대의 필수 조건 알려드릴게요. 이거 안 맞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후행형입니다. 어떤 남자,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어떤 부분이 서로 맞아야 할까요? 배우자 필수 조건 알려드릴게요. 기본 개념부터 탑재하시죠. 배우자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인 인생의 동반자를 말합니다. 짝꿍이죠, 짝꿍. 사회는 전쟁터죠. 이런 전쟁터에서 같이 총 들고 2인 1조로 싸울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내 뒤에 숨어서 일방적으로 내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을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의지를 해야 된다, 한쪽만 믿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할까요? 성별을 제외하고 모든 게 똑같거나 비슷한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성별이 다른 도플갱어가 바로 최고의 배우자다. 근데 이 완전히 모든 게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평균 레벨이 비슷한 사람이 배우자다. 그래서 외모, 그러니까 얼굴, 몸매, 키, 그리고 정치 성향, 우파냐 좌파냐, 종교, 그리고 생각, 사상, 성격, 직업, 연봉, 자산, 집안, 가정환경, 학력, 학벌, 전공, 이런 게 모두 다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혼하지 않을 사람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검증하는 게 연애 단계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똑같은 조건의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잘생겼다 그러면은 이쁜 여자 만나세요. 그리고 못생겼다 그럼 못생긴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키가 커요. 남자인데 180이야 그러면 키 큰 여자 만나세요. 170 이상. 남자인데 키가 작아 165야 키 작은 여자 한 150에서 155 사이 이 정도를 만나세요. 연봉이 이제 1억이다 그러면은 연봉 1억인 여자를 만나면 되고요. 여자인데 연봉이 5천이야 그럼 연봉 5천 남자 만나면 됩니다. 가정이 만약에 화목하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한 사람 만나고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 그러면 똑같이 화목하지 않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뭐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있다고 해도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종합 평균 레벨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남자야. 근데 연봉 1억이야. 이러면은 이제 이쁜 여자를 만나. 대신에 연봉이 낮고 능력이 없는 연봉 3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죠. 못생겼는데 연봉 1억 남자, 이쁜데 연봉 3천인 여자, 비슷한 레벨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잘생겼어. 돈 잘 로 남자야. 근데 연봉이 3천이야. 이런 사람은 이제 못생겼는데 연봉이 1억, 돈이 많은 여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겠죠. 뭐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나이가 40이야. 근데 연봉이 3억이야. 이러면은 젊은 여자, 어린 여자 만날 수 있죠. 능력 없는. 그럼 나이가 한 20대 초중반, 뭐 25 이런 여자인데 연봉이 한 3천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됩니다. 평균 레벨이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레벨을 만나기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2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필수 조건만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결혼할 상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거 다 치우고 필수적으로 이거는 꼭 맞아야 된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드는 외모입니다. 얼굴, 키, 몸매. 두 번째는 같은 정치 성향입니다. 우파냐 좌파냐 이것만 보면 돼요. 세 번째는 같은 종교입니다. 외모, 정치 성향, 종교 이 세 가지입니다. 상세하게 보면 첫 번째 내 마음에 드는 외모입니다. 외모가 무조건 마음에 들어야 돼. 얼굴, 몸매, 키 이런 거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얼굴 그리고 몸매. 뭐 날씬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글래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가 남자 볼 때 덩치 큰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키 여자가 이제 남자 키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남자가 이제 키가 160이다 이런 거는 싫다 이런 여자도 많이 있죠. 남녀 간 이성적 끌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상대의 외모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이야. 나의 기준으로. 본인이 원하는 얼굴과 몸매와 키를 가진 이성을 만나세요. 두 번째는 같은 정치 성향입니다. 우파냐 좌파냐 이게 중요하고요. 생각, 사상, 가치관, 역사관, 경제관 등이 모두 포함된 게 정치 성향입니다. 이게 좌파냐 우파냐 이거. 이 정치 성향 무조건 같아야 돼. 좌파는 좌파끼리, 우파는 우파끼리. 다만 그 세부적으로 다른 거는 그래도 가능합니다. 만나는 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뭐 대선, 총선 이런 투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튜브 구독 채널 보면 되고요. 주로 보는 언론사, 방송사 이런 거 확인하면 되고요. 또 지지 정당이 어디냐? 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거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죠. 그리고 괜찮게 생각하는 역대 대통령을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냐, 뭐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뭐 이쪽이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가족, 친인척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게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럼 가족 행사, 뭐 친인척 다 모였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좌파인데 나만 우파야. 다 우파인데 나만 좌파 이러면은 상당히 피곤해.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정치 행위 참석을 강요할 수도 있고요. 자녀의 정치 성향까지도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디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서 시위를 한다. 이제 애기가 어려. 유모차 끌고 나가는 거야. 그냥 같이 나가자. 이걸 경험하게 해야 된다. 이 분위기를 느끼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르면 큰일 나요. 이게 상대가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도인데요. 좀 그런 거 없어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거나 숨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속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냥 바로 손절하세요. 항상 당당하지 못한, 본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는 없죠. 그리고 종교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이 종교가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족, 친인척의 종교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문제 없다가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종교 행사나 이런 걸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 평상시 연애할 때는 안 가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 말씀 듣고 매주 일요일마다 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설령 강요를 안 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자녀의 종교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는 강요 안 할게. 하지만 내 자녀는 당연히 기독교야, 당연히 천주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죠. 또 돈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11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가계 경제에 어쨌던가 악영향이 온다. 또 매주 종교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또 주 3회, 4회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족이 같이 보내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이제 가족 관계도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 회사 다니고 주말에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같이 여행도 가고 뭐 놀러 가고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어디 가 있는 거야. 종교 행사 하느라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결혼한 상대는 이거 세 개를 꼭 보세요. 외모, 정치 성향, 종교. 이게 다르다? 그럼 시작하지 마세요. 형 말 들으면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